예, 지금 이제 체포영장 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체포 전국이 됐습니다. 네. 1월 3일 날 지금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5시간 만에. 네. 네, 이 공수처 왜 돌아간 거죠, 이거? 그 적극적인 체포 의지가 없었다라고 네. 지금 판단이 되죠. 네, 사실 1차, 2차 저지선을 뚫었다는 것도 처음엔 뚫은 줄 알았더니 네네. 그쪽에서 그냥 비켜준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경호처의 지시를 받지 않고 경찰 경찰 병력과 군 병력이 협조를 안 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올라가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지를 전혀 안 하고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경호처에서 야 군인들이랑 경찰들이 다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가 그렇죠. 지켰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경호원들이 나와서 예. 경호처 사람들이 나와서 스크럼을 짜고 버틴 건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뭐 제압하려고 뭐 체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말 주고받다가 아유 어렵겠네 돌아가자 네.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이걸 봤을 때 과연 공수처가 어. 적극적으로 체포할 의지가 있었느냐 하면 의심되죠. 예.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쇼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까지 네. 있고요. 게다가 최상목이 방해했고요. 그 최상목이 방해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저쪽에 경비를 더 강화해 줄 수 있냐고까지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면은 이거 완전 현행범 아닙니까, 이놈도 이러면은? 현행범이죠. 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럼. 뭐 잡고 네. 저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예.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해야 돼요. 네. 내란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란 국무회의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내란을 일으킨 수괴가 지금 숨어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내란에 참여했던 지휘부가 네네.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맡고 있는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반성하고 예. 협조를 하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내란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최상목도 그렇고 공수처장도 그렇고 적극적인 체포 의지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예. 그러니까 뭐 5시간 반 만에 나왔다는 건데 이제 애초에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갔으면은 좀 추웠겠어요. 뭐 춥고 이제 쉬도 마렵고 배도 고프고 뭐 그랬을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아예 준비를 거기다가 화장실도 갖고 들어가고 말이죠. 네. 뭐 화장실이야 거기 없겠습니까? 네.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 있었겠죠. 먹을 것도 좀 챙겨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이 우리가 아예 공수처 못 나오게 문을 막아버리자. 그다음 우리가 밥을 해다 갖다 주자. 이거 먹고 계속 잡아라. 그런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결국 의지죠, 의지. 결국 공수처가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경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용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은 경찰이지. 네네. 공수처에 있는 검사는 오히려 경찰이 체포하려고 할 때 제지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무슨 체포를 해요. 현장에서. 결국에는 경찰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체포를 제대로 하려면 경찰 특공대 정도가 들어가서 특공대가. 네, 아니면 네. 이제 그래도 정식 경찰들이 들어가서 제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원수로 일단은. 네. 아니 뭐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를 탄압해온 경찰력들을 봤을 때 네. 이거 뭐 윤석열 하나 잡는 거 이거는 잽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마음 먹고 하면 그러니까요. 네, 못 잡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공수처장 오동훈 이 사람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뽑은 사람인데 그렇죠. 네. 이거 일부러 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많아요, 국민분들이. 네, 맞아요. 이거 쇼한 거 아니야 이거 일부러?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네네. 또 일부는 뭐 오동훈이가 그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네네. 껴가지고 대충 중간 정도 하다 나오는 아하.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윤석열이 임명한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은 없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어디서 저런 애들만 싹싹 긁어 모았는지 참 아름차다고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윤석열보다 괜찮은 사람은 윤석열 밑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또 윤석열이 그런 사람을 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항상 자기보다 더 후진 인간, 예. 더 못난 인간
또는 뭐 정상이더라도 자기한테 덤비지 못할 겁쟁이들 네, 이런 네. 사람들만 갖다가 앉혔을 거란 말이죠. 아, 지금 못돼 그 모양이다. 먹거나 뭐 겁이 많거나 뭐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짱들한테 네네. 기대를 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 근데 사실 그 선생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사실 그 12월 3일 계엄 내란 이 계엄과 내란을 합치면 계란이 돼 버리네요 갑자기. 예. 네, 이때 이후로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나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이 넘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 사실 쟤네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이 그나마 진짜 이게 민주주의가 진척되는 건 다 국민분들이 그렇죠. 거리로 나와가지고 진짜 눈 속에서 그 눈을 맞아가면서 이게 버티시고 싸우고 이런 덕분에 진짜 진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초기에는 분위기가 좀 압도적이어서 네네. 저쪽에서도 굉장히 당황하고 쩔쩔매고 네. 또 군 관계자들이 체포됐을 때 술술 불고 네네.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김영현이가 뭐 쇼였는지 모르겠지만 자살 시도를 했던 적도 네네.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르고 지지부진해지면서 그러니까 덕수가 한번 뒤통수 치고 네. 상무기가 또 한번 치고 계속 뒤통수 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서서히 반격을 시작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주 총공세를 하는 중이고 내란 세력이 네네. 이쪽은 좀 주춤하는 지금 예. 그런 분위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럴 때일수록 좀 기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선생님. 윤석열 체포를 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죠.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네.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버팅기고 1월 1일 날에는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극우 세력들한테. 네. 야, 이거는 마치 그 선생님 저 내란 선동 같은데요. 그렇죠. 내전 선동. 내전 선동이죠. 내전 선동이죠. 네. 이게 뭐 아주 이놈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은 무너졌다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왜냐하면 뒷배가 날라갔으니까. 아하. 큰형님이 자기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반국가 세력이라 그러고. 근데 여기서 나라 안팎이 중요한데. 안은 알겠지만 우리가 밖이라 그럴 밖은 때 누구냐? 밖에는 누구나 미국도 포함될 수 있어요. 북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바깥에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미국도 포함되는 거다. 뭐 그런 심정이 담겼을 수 있죠. 이것들도 주권 침탈 세력이다. 야. 왜 계엄을 지지하지 않냐? 왜 날 버렸냐? 네네. 이런 원한과 분노까지도 좀 느껴지는 문장이고.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위기에 위험하니까 나라를 지키게 끝까지 싸우겠다. 예예. 근데 지금 끝까지. 윤석열을 지켜서 끝까지 싸울 사람들은 태극기 부대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마지막으로 지금 거리에서 태극기 부대가 난동을 부려주기를 네. 간절히 지금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선동하고 이게 내전 선동이죠 사실상. 제가 그 언제였죠? 지난주 토요일이었군요. 토요일 날 한남동 이제 그때 엄청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2번 출구 앞쪽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거기 옆으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소위 극우 무리들이 이제 퇴근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입금이 조금 덜 된 모양이죠. 시간을 좀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네, 시간 조금 입금이 좀 더 됐으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연장 수당을 안 줬구만요. 연장 수당을 안 준 것 같아요. 가는데 막 엄청나게 욕설을 해대고 특히 약간 젊은 남성들 몇 사람들은 막 뛰쳐 나오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반드시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제발 자기를 좀 패주기를 바라는. 정말 저도 속 마음은 정말 이게 주먹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 정도 심하게 굴어요. 그렇게 해서 맞으면 또 수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그 가짜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경찰관이 폭행당해가지고 그렇죠. 의식불명이다. 의식불명이다. 그게 기사로도 나오고 국힘에서 아마 그거 발표도 했을 걸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가짜 뉴스라고 이제 정리를 했죠. 네네. 모름지기 뭐 그런 걸 도발해서 네네. 맞아가지고 그 다치면 네네. 뭐 상금을 주겠다. 뭐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는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럴 때 돈 푸는 거죠 지금 그렇죠. 김건희도. 네, 사실 저쪽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아하. 시도도 있을 수 있죠. 예. 아무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마는 선생님 결국은
이제 윤석열 체포영장이 재발부가 돼버렸습니다. 네. 쟤들은 그토록 안 되길 바랬을 텐데요. 네, 다시 발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체포해.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법원도 가오가 있죠. 네. 발부했는데 그거 거절했어 범죄자가.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체포를 못 하시는군요. 접겠습니다. 이러겠어요? 네. 당연히 또 발부하죠. 이게 판사들도 이번에 그 계엄 때문에 판사들도 몇 명 잡으라고 그랬다면서요. 네. 약간 거기서 약간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런 판사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요. 네. 물론 윤석열의 그 손아귀에 있는 판사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서 포기한다면 영장을 처리한다든가. 네. 이거는 한국의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누가 체포에 응하겠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보다 돈이 더 많은 삼성그룹에 그 짤이 돌았습니다, 선생님. 이재용 어제. 회장이 예. 경호원들 한 500명쯤 고용해. 어제 그 짤이 돌았어요. 그 다음에 잡으러 오면 그거 짜고선 버티는 거예요, 막. 이러면 되는 거였어? 이런 짤이 돌았습니다. 아니 뭐 윤석열도 그랬는데 네. 우리도 안 잡혀갈 거야 이제. 그러니까요. 영장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네.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경찰, 사법부, 뭐 국가적 기관, 국가의 공익기관들이 완전히 기관이 흔들리는 거죠. 기강이 흔들리는 거죠. 네. 그건 국헌문란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또 그리고 이게 우리 온 국민들이 짜증나는 거는 전 세계가 지금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일본은 거의 실시간으로 내보내나 봐요 이거를. 재밌나 보네. 아주 재밌나 봐요. 네. 사실 윤석열은 거의 일본이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을. 우리 기회가 어떻게 되나. 우리 개가 어떻게 되나.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예전에 그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일본이 생중계했다니까요. 그렇군요. 그 지네 나라 법무부 장관 이름은 모르는데 한국 법무부 장관은 알아요. 그 조국 장관이 뭐 홀로아리랑 같은 거 부르고 막 이러니 그래서 조국을 날리고 윤석열을 세운다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이놈들이. 네. 근데 지금도 지금 막 아쉬워하겠죠. 실시간으로 보면서 우리 윤석열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문제는 전 세계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마약상 두목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중남미에 중남미 어디에 뭐 수리남 드라마처럼. 중남미 분들에게 좀 죄송스럽네요. 나르코스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약왕들이죠 지금 이게. 나르코스보다 못하죠 사실 윤석열은.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윤석열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 자체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해야 된다. 쥐는 청와대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들어갔고. 그러나 대통령실 뭐 관저 한 번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윤석열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써먹은 그냥 이빠른 소리였을 이빠른 뿐이죠. 소리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 이문정 검사였나 그분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윤석열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 당연히 예측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검찰 시절에도 윤석열은 법을 지킨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네네. 항상 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서 출세한 사람인데 대통령 된다고 뭐 달라졌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걸. 걔네들을. 예. 아무튼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이 재발부돼 가지고 윤석열은 아주 짜증이 많이 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도주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쳤다. 이미. 예. 선생님 저도 약간 그쪽에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얘는 절대 그냥 나올 애는 아니다. 그렇죠. 네.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없어.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진짜 웃기는 코미디죠. 네, 그러나 이거를 짐작해서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찰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해야죠. 방에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놈이 얼마나 겁쟁인지를. 네. 선생님이 말한 겁쟁이로 보면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네. 특히 김건희가 만약에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이 없다고 느끼면 도망칠 수도 있어요. 김건희가 김건희가 도망치면 윤석열은 따라가잖아요. 개니까 이렇게 주인 따라가야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도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김건희의 의지가 더욱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 적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김건희 입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윤석열보다도. 그렇죠. 총 지휘는 김건희가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 이게 지금 명태균의 황금폰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까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김건희가 얼마나 몸통이니까 다 드러날 텐데
이게 지금 최상목이나 한덕수나 얘네들이 기를 쓰고 결국 최상목도 헌법재판관 2명은 내줬지만 네. 결국 막은 건 김건희 특검을 막았잖아요. 네. 이놈도.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만약에 터지면 다 죽는 한국의 거죠. 저편은 다 죽는다. 그렇죠. 이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네. 윤석열은 내줘도 음. 김건희는 빼돌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큰 손 입장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명태균 같은 놈들은 그냥 움직이는 놈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은 큰 손에 이제 이걸로 움직일 건데 이게 결국 김건희는 망명을 시켜주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주고. 예. 그 대신 이제 국민들을 달래고 윤석열을 던져줘가지고. 그러니까요. 김건희를 숨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쪽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낼 수 있죠. 네. 오늘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 네. 무슨 뭐 윤석열이 뭐 폭탄주를 몇 잔씩 먹고 20잔 먹고 20장 먹고 뭐 경호원들 뭐 못 살게 욕했다. 굴고 막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자 해서 갑자기 네네. 이상하거든요. 윤석열은 더 쓰기 어렵죠. 미국이나 일본도 판단을 했을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 한들 대통령 노릇을 하겠어요? 네. 안 되죠. 대통령은 아니죠. 이제 완전 독재자주 이제. 근데 돌아오면 한국은 내전 상황 들어가는 내전이죠. 겁니다. 전쟁이죠. 그야말로 내전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윤석열의 기여는 미국이나 일본으로서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참 그런 차원에서 거네요. 네, 그럼 윤석열은 버려야 되는데 김건희까지 같이 들어가면 네. 김건희한테 얽힌 실타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파면 김건희가 묶여서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번 들어가서 불기 시작하고 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보수 세력 전반이 괴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는 보호하려고 할 수도 네. 있죠.